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수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에는 가능미수와 불능미수가 있고요. 그 가능미수 속에는 중지미수와 장애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미수하고 그다음에 불능미수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비음모라고 하는 것은 자, 특정성이 필요하고요. 예비음모는 법의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거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살해하려고 칼을 산다. 우리가 이제 살인 예비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죠. 모인다. 2명 이상이. 그런 음모, 이렇게 예비 음모, 이렇게 음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음모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자, 범죄 실현 단계입니다. 이제 살해할 마음을 먹는다. 결심 단계인데요. 이거는 형법에서는 대상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예비 음모는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요. 미수라고 하는 것은 예비 음모는 실행의 착수가 없습니다. 네, 미수는 실행 착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차이가 있고요. 기수는 네, 범죄 완성이죠. 그걸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그리고 이걸 충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종료는 기수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안 내려주고 한 30분을 달립니다. 계속. 그러면 감금죄의 기수범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밤새워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돌아다니다가 점심때쯤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종료는 차에서 내려준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공소시효 출발이다. 그럼 공소시효 출발은 종료시에서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수범 처벌의 그 근거를 놓고 구파, 심파, 다수설 각 입장이 다릅니다. 자, 다수설 입장에서는 미수를 처벌하는 건 왜 하느냐? 이제 객관적 실행 착수를 했기 때문에 법 동요의 인상을 줬다. 이게 미수 처벌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 동요의 인상을 줬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의무적 감경 이거를 원칙으로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자, 불능범 문제는 자,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문제는 또 위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이니까 뒤에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미수처벌의 문제로 가봅니다. 자, 미수범 처벌은 형법 강론에 있는 각 죄별로 조문에 나오는 대로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기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미수범 처벌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예외적으로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유기죄, 폭행죄 하면 여러분 떠오르기 공통점 뭘까요? 거동범이죠. 거동범이라는 것은 거동만 있으면 바로 뭐가 된다?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거동만 있으면 바로 완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능력죄, 증거인멸죄 이런 것들은 추상적 위헌범인데요. 거동범 성격입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헌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역시 없습니다. 이번엔 진정부작위범입니다. 부작위 형태로 부작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거동범 성격이기 때문에 미수처벌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법은 오류에 따라서 입법의 오류에서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를 미수범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3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장물죄라든가 점유타부 횡령죄, 권리행사 방해죄, 경제침범죄, 강제집행 면탈죄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 미수의 종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미수, 중지미수 합해서 이거를 갖다가 가능미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미수. 여기는 불능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미수는 미수하게 된 동기가 원인이
갑자기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경찰관 발자국 소리로 놀라서 뭐 이런 식으로. 중지미수는 스스로가 그만 자의성. 이거는 장애로 인해서 이건 스스로 마음을 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결과 발생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지미수가 조금 더 그래도 자의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필요적 감면이라는 거죠. 필요적 감면. 반드시 감면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수의 대표인 장애미수는 의무적 감경사입니다. 자, 그래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이 됩니다. 미수의 얼굴, 미수의 대표는 장애미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무적 감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형법은 고의 기수범 처벌을 원칙을 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을 하고 예외적으로 미수범 처벌한다고 그랬고 예외적으로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법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살인, 상해, 체포, 감금, 협박죄, 또 약취인, 강간, 추행에 관련된 또 주거침입, 자, 권리행사 방해, 손괴죄도 미수범 처벌이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손괴죄. 자, 손괴죄는 과실 손괴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괴죄 미수범 처벌은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방합죄.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수의 대표인 장애미수입니다. 자,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범죄 실행의 착수로 행위를 했는데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미종료 또는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발생. 이럴 때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수가 스스로의 자의로 이루어지면은 중지미수지만은 이건 장애미수는 외부적 장애죠. 외부적 장애. 그러니까는 외부적인 장애로 범죄 미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 이해하시고요. 자, 성립 요건을 가보시면은요, 우선은 미수든 기수든 간에 고의성이 있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졸도죄, 그러면 이건 소유권을 보호법이기로 하죠. 그래서 자기 걸로 하겠다. 한마디로 불법, 영득, 의사 이런 것들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얘기죠. 자, 과실범의 미수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수란 말이 고의일 때 미수란 말이 존재하는 거죠. 과실범은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말이죠. 자, 미수가 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착수 없게 되면은 예비 음모죄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수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행의 착수. 그래서 예비 음모는 실행 착수 없죠. 그래서 예비 음모와 미수범의 구별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실행 착수가 있냐 없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실행 착수 시기를 놓고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객관설의 입장입니다. 특히 판례가 취하고 있는 밀접행위설이죠. 자, 밀접행위설에서는 먼저 실행 착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보호법에 대해서 직접 위험을 야기한 때, 그러니까 법익침해와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밀접한 행위. 예컨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낸다라고 할 때는 호주머니 것을 더듬은 때, 그 뭐예요? 실행 착수가 있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 그러면 차 안에 학교에서 문을 잡아당긴 때, 남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니란 말이에요. 차 안에 있는지 뭐 있는지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봤다? 이거 실행 착수 인정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밀접한 행위가 있는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는 예외적으로 주관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간첩죄의 경우에는 국내에 잠입만 했다. 그러면 실행 착수 인정. 잠입만 되면.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잠입만 하면은 실행 착수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예외적으로 판례가 주관설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의사가
이거는 확정적으로 나타났다. 이거 잠입을 하게 되면.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자, 우리가 강도죄라든가 강간죄는 수단이 뭐예요? 폭행 또는 협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강간죄의 경우는 폭행 협박을 가했을 때 바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하기 위해서 최면을 건다. 최면을 건다. 그럼 최면이 뭐예요? 폭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 착수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면을 거는 것 자체가 실행 착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강간 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구속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직접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속요건적 행위와 시간 장소적으로 접근한 구속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직접적 행위. 그래야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범행 계획을 함께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판례가 어떤 경우에 인정을 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색행위설이죠. 밀접행위설, 물색행위. 자, 소매치기, 호주머니 것을 더듬은 때입니다. 자, 자동차에 있는 물 훔치려고 할 때는 문을 연 때입니다. 연 때, 그러니까 라이트를 비춰본 때 X 아니고, 그다음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에 놓여진 손가방 한쪽 그 걸쇠를 연 경우. 자, 주거 침입자하고 다릅니다. 야간 주거 침입절도에서는 주거 침입 때에 실행 착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야간이란 말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맘먹고 출입문을 당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행 착수가 있는 거예요. 야간이란 말이 깔려있죠. 야간. 그 다음에 실행 착수가 부정된 겁니다. 부정된 거. 자동차 절취를 위해서 차키를 만들었다. 이거는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됩니다. 절도죄는 예비의무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 아시죠? 강도는 예비의무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됩니다.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차 안에 전등으로 붙여서 손전등을 쫙 라이트 비춰봤습니다. 이거는 역시 무죄가 됩니다. 자, 낮에 남의 집 물건 훔치려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절도죄는 밀접행위가 필요한데 물색행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의 실행착수가 인정이 안 되니까 절도죄는 죄가 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죄가 됩니다. 주거침입, 절도는 아니고. 이거는 절도죄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주거침입죄의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명이 합동을 해서 절도 목적으로 낮에 빈집에 문시건 장치를 손괴하고 귀가하던 주인에게 발악되어 도주한 경우다. 물건 훔치려고 하는 물색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건 장치를 손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는 부정을 하고 이런 경우는 손괴니까 손괴죄의 문제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절도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치 경합법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실행 착수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정범의 문제입니다. 공동정범은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갑을, 병 세 사람이 절도를 하기로 또는 강도를 하기로 공모를 하고 한 사람이 실행하더라도 공모한 사람 모두가 같이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모, 공동정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따라서 모든 공범자의 전체 행위를 기초로 판단한다. 한 사람이
공범의 공동의 범행 계획에 따라서 실행에 착수하면 모든 사람이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협의 공범 문제입니다. 자, 정범이 실행을 해야지 교사범, 종범 실행 착수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간접 정범이라는 것은 처벌이 안 되는 사람이나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간접 정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을 시작했을 때 실행 착수를 보자. 이용 당하는 사람이 실행할 때 착수를 보자. 이렇게 이제 학설이 대립되고 절충설은 이용 당하는 사람이 선의면은 이용행위 개시했을 때, 악의면은 실행 개시했을 때로 나눠서 보자.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원자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 설정할 때가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책임력 결함 상태에서 구속요건 실행행위를 개시했다. 이렇게 이제 견해 대립이 있다고 그랬고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행위를 지참으로써 보호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발생, 위험 증대됐을 때 실행 착수를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자, 미수이기 때문에 미수니까 범죄의 미완성이죠. 인생은 미완성 이런 말 하듯이 범죄의 미완성입니다. 완성이면 기수가 되겠죠. 미완성이니까 미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고인이 있어야 되고요. 실행 착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다. 또는 종료했지만 결과 발생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미완성이 되겠고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객관적 교속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교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부정이 된다면 미수 문제가 되는지 기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수의 문제는 형법 각각의 강론에서 규정마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처벌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는데 미수의 대표가 장애미수라고 그랬는데요. 이때의 장애미수, 미수 대표인 장애미수는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수범보다는 감경할 수 있다. 의무적 감경 사유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관련 문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거동범의 미수가 있는데 거동범은 자, 단순 폭행 그러면 딱 때리는 흉내만 해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폭행죄 기수범이 됩니다. 따라서 미수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과실범의 미수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수라고 하는 것은 기수와 같이 고의범의 문제입니다. 과실범은 이거는 그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작위범의 미수 문제입니다. 부작위범 문제는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진정 부작위범 문제가 있고요. 부진정 부작위범 문제가 있는데요. 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동범 성격이기 때문에 미수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형법은 입법의 오류로서 대거불응죄, 집합문제 위반죄의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 이거를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 형태로서 자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범 성격이기 때문에 미수란 말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까지는 미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형법은 결과까지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주 건조물 일시상죄, 인질시상죄, 가구시상죄, 해상함시상죄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의 오류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중지미수의 문제입니다. 중지미수는 미수는 미수인데 이거는 외부적 장애가 아니고 스스로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범죄 미완성을 만든 거죠.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 실행을 착수했는데 완성 전에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거나 중지방지 이런 문제. 자의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장애미수는 자의가 아니고 외부적인 거니까 비자의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좀 제대로 좀 깎아주자. 필요적
감면사유가 됩니다. 필요적 감면사유. 관대한 처벌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그래도 범죄 실행을 착수했는데 이걸 뭐 필요적까지 형벌을 깎아주냐, 자기 스스로가 멈췄거나 또는 결과 발생을 방지했다고 그래가지고 필수적 이유로까지 이렇게 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법적 성격을 갖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자, 형사정책설에서는 이미 실행 착수했지만은 되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자, 이런 얘기고요. 법률설에서는 어떤 소멸, 이법성 소멸, 비난 소멸, 뭐 이런 감수된 부분을 참작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상설은 스스로가 멈췄다, 이거는 좀 보상해주자, 공적 보상입니다. 공적 보상. 형벌 목적서에서는 자발적 중지라는 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의 필요성이 감수됐다고 보자, 이런 각각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중지밀수의 성립 요건을 가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자의성, 자의성. 스스로가 그만뒀다. 자의성. 그래서 범인이 스스로 범죄의 미완성. 그러니까 중지밀수는 자의성, 자기밀수는 외부적 장애, 상황이 다르죠.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구별 기준이. 그래서 객관설에서는 외부적 사정, 외부 나오니까 장애밀수, 내부 나오면은 중지밀수. 자, 주관설에서는 윤리적 동기, 그러면 중지밀수. 그거 말고 그러면 장애밀수. 자, 절중설에서는 타율이냐, 타율, 또는 자율이냐, 이걸 따지자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프랑크 공식이 중요합니다. 프랑크 공식에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했냐,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중지밀수,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장애밀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프랑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율성 판단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율적 동기라고 보고 중지 이유가 타율이니까 이건 장애밀수 문제로 봤겠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인데 이걸 갖다가 경찰관 발작 소리를 생각하고 범죄를 중지했습니다. 이거는 타율, 장애밀수 문제인데 이번에는 자, 경찰관이 다가오는 소리를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로 잘못 알고 절도를 중지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중지는 중지인데 스스로가 중지했냐 이거예요. 예. 이거는 경찰관이 다가오니까 멈추는 것은 타율이지만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인생무상을 느꼈다. 그래서 멈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율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강간에 착수했는데 생리 중이었다. 생리는 일종의 타율이죠, 타율. 그래서 장애밀수 문제를 보고 있고요. 근데 강간에 착수했는데 여자가 애원하니까 그만뒀어요. 나중에 하자고 하니까 그만뒀어요. 이거는 자율의 개념으로 봤어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뭐 어젯밤 꿈자리 가서 나와서 남의 집 강도하다가 강도하려고 들어갔다가 멈춘다. 이런 것들은 자율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자율적 개념. 발각들여서 그만두는 것은 장애미수로 봐요. 장애미수. 칼로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아서 뭐 그만두는 것은 장애미수 문제로 봐요. 그래서 자율이냐 타율이냐 개념을 나눠서 자율이면은 중지미수, 타율이면은 장애미수, 이렇게 이제 보자는 입장입니다. 실행의 중지, 그 다음 결과 발생의 방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지밀수에 필요한데, 착수밀수와 실행밀수에 대한 구분 부분은 일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일단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한 참고로, 단순 참고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처벌 문제로 가보면은, 이건 형법 강론에서 나온 대로 처벌하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스스로 했다는 측면에서 필요적 감면사입니다.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가 되면,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자, 예비중지라는 말은 X입니다. 왜냐하면 예비죄라는 것은 실행착수 전의 문제고 중지미수 문제는 실행착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판례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인데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병을 살해할 것을 시켰어요. 근데 을이 병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려고 했는데 병이 자기 아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을이 멈췄죠. 을은 스스로 멈췄죠. 그러니까 을은 중지미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킨 갑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장애미수가 됩니다. 양자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불능범의 문제입니다. 27조를 가보면은 실행수단 대상 착오로 인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으면 이걸 불능미수라고 그래요. 불능미수.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면 이걸 불능미수라고 하고 처벌을 하는데 형을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 여기는 의무적 감면이에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의 문제가 되는데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의 문제고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문제는 위험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그랬고요. 자, 미신범의 문제는 이거는 형법에서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능미수의 문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 처벌을 하는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의무적 감면 사유. 환각범의 문제라는 것은 형법에 처벌 대상이 안 돼 처벌된다고 오인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능미수의 문제는 구성요건 요소가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반전된 사실착오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불능입니다. 따라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설탕으로 살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불능범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상상임신입니다. 임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지우려고 약을 먹입니다. 이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능미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 그게 이제 불능미수의 문제가 되죠. 위험성. 자, 여기 대해서는 이제 위험성을 놓고 판단하는 걸 놓고 유무 판단에 있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결과 반가침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법질서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가벌적 불능미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했다. 이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벌적 불능미수로 보자는 것이고, 결과 행위방가치의 입장에서 주관설의 입장인데요. 이거는 불능범을 다 부정을 하고 전부 다 미수로 보자는 개념이에요. 또 인상설도 불능범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음모죄의 문제입니다. 예비음모죄는 예비와 음모를 하는데 이거는 실행착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행착수 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법에 처벌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자, 예비죄는 항상 목적범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예비죄는 항상 목적범이에요. 목적. 범죄를 범할 목적.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우리가 예비음모에서 예비음모는 처벌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법에 처벌정이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쭉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살인죄를 예를 들어 살인죄, 존속, 유괴, 위력, 촉탁, 승낙, 살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죄가 있어요. 강간죄는 없지만 강도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예비의 중지란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판례 보정. 자, 예비죄의 공범 문제에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자, 처벌하는 걸 인정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예비죄의 방조범 성립에 대해서는 판례가 부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상해서 미수범 문제 그리고 예비 음모 문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